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연간 의료비 지출은 GDP의 18%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기대 수명과 환자 만족도는 한국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 동안 한국은 GDP의 8%만 투자하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세계적 명성의 하버드 의대 교수가 자신의 난치병 진단 후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의료 혁신과 치유의 비밀에 관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의과대학 임상의학 교수이자 종양학과 수석 연구원인 로버트 캐슬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에서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30년간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존경받는 의사로 살아왔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체계의 혁신성과 인간 중심적 접근법은 제 모든 의학적 신념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제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자가면역 질환인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버드에서 최고의 의학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제가 정작 자신의 병은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했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과학에 기반한 의학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가르쳐왔던 제가 갑자기 서양 의학의 한계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버드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던 한국인 제자 김민수 박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통합의학 접근법이 교수님 상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의 제안을 거의 무시했습니다. 민수, 자네도 알다시피 그런 대체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그러자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통합하는 접근법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단순한 대체의학이 아니라 고도로 발전된 통합치료 시스템입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처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병원 통합의학센터에서는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 스승이신 이지원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악화되는 제 증상과 효과 없는 치료에 지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사바티컬을 신청하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심한 관절통과 피로감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고 그의 안내로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의 미래지향적 도시 풍경과 고즈넉한 전통 건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의사들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지만 OECD 국가 중 환자 치료 결과는 최상위권이고 의료비는 중간 수준이에요. 민수의 설명에 저는 약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병원 통합의학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 입구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버드의 동료들이 로버트, 자네가 그런 곳에 간다면 학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걸세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센터에 들어섰습니다. 첫 인상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예상했던 신비주의적이고 비과학적인 분위기 대신 최첨단 의료 장비들과 세련된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앙 로비에는 한국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을 상징하는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다양한 임상 연구 결과가 세련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캐슬턴 교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노 신사가 친절한 미소와 함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지원입니다. 민수에게 교수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눈빛에서 깊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이지원 교수는 한국 전쟁 당시 고아가 되어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존스 홉킨스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고국으로 돌아와 통합의학을 발전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서양의학적 검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 한의학적 진단을 병행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불편한 감정을 숨기며 물었습니다. 한의학적 진단이라 맥박을 짚는 그런 건가요? 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맥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현대과학의 렌즈로 해석합니다. 이 장비를 보세요. 그가 가리킨 것은 첨단 맥파 분석기였습니다. 이 장비는 전통적인 맥진의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개발한 겁니다. 맥박의 세기, 리듬, 깊이를 디지털화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통의학의 지혜를 현대기술로 개량화한다는 발상이 신선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이 교수는 제 상태에 대한 통합적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캐슬턴 교수님의 자가면역 반응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식이요법이 중요한데 특히 한국의 발효식품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치와 된장이 루푸스를 치료한다고요? 농담처럼 들리는군요. 이 교수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고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하버드와 MIT의 연구에서도 장내 미생물이 자가면역 질환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죠. 한국의 발효식품에는 독특한 유산균 종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이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건네며 여러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었습니다. 또한 캐슬턴 교수님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물 치료뿐 아니라 명상, 요가, 호흡법을 포함한 통합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저는 비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만 원합니다. 이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이것이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알고 계신가요? 명상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는 수백 개의 연구 논문도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것을 실제 치료에 적용한다는 발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양의학은 질병을 부품처럼 분리해서 보지만 동양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봅니다. 둘 다 옳습니다. 그리고 둘을 결합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그의 말에 깊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치료는 8주 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약재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표준화한 약물,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으로 구성된 식단, 명상과 태극권을 결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포함된 치료였습니다. 치료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서양의학만 신봉해온 제게 한약의 쓴맛은 거부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명상 시간에는 집중을 못해 자꾸 잠이 들었고 태극권 동작은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자 한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캐슬턴 교수님,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암 진단받고 통합치료 시작했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받고 10년째 건강하게 사세요. 매일 아침 태극권 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녀의 이야기가 제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마음을 비우고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습니다. 놀랍게도 열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 통증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이 작은 변화가 제 의구심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통합의학센터에는 치유의 숲이라 불리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피톤치드가 풍부한 나무들로 가득한 실내 정원이었는데
환자들은 이곳에서 명상과 호흡법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공간이 과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이 교수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산림치유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피톤치드가 NK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여러 연구 결과를 제시했고, 특히 면역 조절에 관한 최신 연구는 제 전문 분야와도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존경하는 하버드 동료의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건 톰슨의 연구군요. 그가 이런 연구를 했다는 건 몰랐습니다. 넷째 주에 접어들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태극권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발효식품 중심의 식단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장된장, 고추장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제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검사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양에서는 아직 항체 치료와 스테로이드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장 면역 축것 이뮨 엑서스을 치료의 중심에 두고 있다니. 제 노트에 빽빽하게 메모를 채워나갔습니다. 매주 받는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 의학적 신념의 토대가 서서히 재구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철저하게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기기, 맞춤형 모바일 건강관리 앱, 원격 진료 시스템까지.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이 교수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혁신적인 접근법이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이 교수는 차를 한 잔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서양 의학계는 자신들의 패러다임이 유일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것처럼요.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 자신도 바로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수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고, 그는 기꺼이 시간을 내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날은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믿기 힘든 효율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MRI 촬영 결과를 받는데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당일에 가능한가요? 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고 의사와 환자 모두 결과에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지역 공공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과 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예방의학에 큰 중점을 둡니다. 국가 차원의 정기검진 프로그램이 많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죠. 이 교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하는 방식인데 이게 훨씬 비용 효율적이네요. 이 교수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료 시스템의 진정한 강점은 정의라는 한국적 가치에 있습니다. 환자를 단순한 케이스가 아닌 인간으로 대하는 문화지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의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은 쉽게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람 간의 깊은 유대, 공감, 돌봄을 포함하는 감정이죠. 한국 의료에서는 이 정이 치유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추상적인 개념처럼 들렸지만 곧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 교수는 저를 한 호스피스 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얼마나 따뜻하고 인간적인지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이 함께 머물며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예술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진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조차 통합적으로 접근합니다. 육체적 고통 관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 측면까지 돌보는 것이죠. 이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배우고 가르쳤던 의학은 이런 차원의 통합적 접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치료 6주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제 건강 상태는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관절통은 거의 사라졌고 에너지 수준도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교수는 제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캐슬턴 교수님, 통합적 접근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 1년간 하버드 의대의 최고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이렇게 개선되다니. 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서양 의학의 만남이 가져온 시너지 효과입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겠지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의학은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총체적 접근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서양 의학의 분석적 정밀함과 동양 의학의 통합적 지혜가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체류의 마지막 주에 이 교수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그의 집은 그 자체로 동서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교수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한국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했죠? 미국에서 최고의 의학 교육을 받았지만 항상 제 뿌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40대에 한국으로 돌아와 전통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두세 개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만난 스승님과의 사진입니다. 그분은 전통 한의학의 대가셨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의학의 목적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라고요. 이 교수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겪은 정체성의 혼란, 두 문화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통합적 방법론을 찾아낸 여정은 놀라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국의 의료 철학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한 것입니다. 저는 급히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국제선 비행기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캐슬턴 교수님, 당분간 한국에 머무셔야 할 것 같네요. 이 교수의 말에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 환자로서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오히려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초기 한국은 검사 추적 치료라는 3T 전략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정확한 역학조사, 투명한 정보 공개. 이 모든 것이 불과 며칠 만에 체계적으로 갖춰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한국인의 정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죠.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경험이 있었기에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고요. 저는 서울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효율성과 체계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은 10분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결과는 24시간 이내에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확진자가 경증이라도 즉시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증 환자만 입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집에서 자가 격리해야 하는데 제 말에 현장 책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증 환자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갑자기 악화될 수 있고 가족 간 전파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치료센터라는 시스템을 통해 모든 확진자를 관리합니다. 이 생활치료센터는 경증 환자들을 위한 시설로 호텔이나 연수원을 개조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의료진의 원격 모니터링을 받으며 안전하게 격리 생활을 했고
AI 기반 원격 진료 시스템으로 24시간 관리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사망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현장 의사의 설명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3개월간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것이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정의라는 한국적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는 이 교수와 함께 원격으로 하버드 의대 동료들에게 한국의 통합의학 접근법을 소개했습니다. 화상 세미나를 통해 제 치료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했고 일부 동료들은 처음에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로버트, 그곳에서 너무 오래 있었나 보군. 과학적 사고방식을 잃어가는 것 같아. 한 동료의 빈정거림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고방식은 오히려 더 과학적으로 변했어. 가설을 검증하는 과학자라면 결과를 직시해야 하지 않겠나? 내 건강 지표의 개선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저는 치료 전후의 혈액 검사 결과와 염증 지표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그들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저는 뜻하지 않게 한국의 또 다른 혁신적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재택 환자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만성질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의료진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팬데믹 이전부터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의 설명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희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원격 의료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어요. 팬데믹은 그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을 뿐입니다. 원격 진료실에서 저는 농촌 지역의 노인 환자가 태블릿으로 의사와 상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환자의 혈압, 혈당, 심전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의사의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아, 김할머니, 오늘 혈압이 좀 높네요. 아침 약은 드셨나요? 의사의 친절한 질문에 노인 환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손주도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간단한 대화에서 저는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한국 의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변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캐슬턴 교수님, 이제 우리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함께 새로운 의학의 지평을 열어나갑시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하버드 의대에서 동서양 통합의학, 한국의 사례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연장은 호기심 많은 동료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 의료의 혁신성과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중심적 접근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서양 의학은 질병을 정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인간 전체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제 강연 중 가장 강조한 부분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의대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우수함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첨단 의료 기술 면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선도적입니다. 하지만 비용 효율성, 접근성, 통합적 접근법에서는 한국이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미국은 질병 치료에 강하고 한국은 인간 치유에 강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 강연 이후 저는 하버드 의대의 통합의학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의 목표는 서양의 최첨단 의학 기술과 동양의 전인적 치유, 철학을 결합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동료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센터 설립 1년 후 저희는 한국서울대병원 통합의학센터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과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대규모 임상 연구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게재되어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암, 만성통증,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의학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배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환자 중심 치료 모델은 미국 내 여러 병원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 모델은 환자의 치료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가장 보람찬 것은 매년 수십 명의 미국 의대생들이 한국의 통합의학센터에서 연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의학적 충격은 제가 2년 전 경험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들려주는 이야기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저는 의사가 아닌 치유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교수와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매년 2차례 하버드를 방문하여 특별 강연을 하고 저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지난 방문 때 이 교수는 저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캐슬턴 교수는 동서양 의학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의 용기와 개방성을 배우십시오. 작년에는 저희의 연구 성과와 사례를 담은 책 통합의 의학 치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고 지금은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한국 의료의 혁신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의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질병은 단순히 치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호라는 것을. 그리고 치유는 약물과 수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환경, 관계 모두를 포함하는 총체적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의 루푸스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 병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고 새로운 의학적 지평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치유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 WHO에서는 미래 의료 시스템의 모델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통합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는 기조 연설을 했고 많은 국가의 보건 당국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은 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원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그때 민수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저는 여전히 좁은 시각으로 의학을 바라보며 루푸스와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 의료의 놀라운 혁신성을 알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입니다. 한국은 자신의 전통 의학을 버리지 않고 현대 의학과 조화롭게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존이 아니라 두 체계의 강점을 결합한 진정한 통합입니다. 둘째, 기술 혁신과 인간 중심 접근의 균형입니다. 한국은 첨단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그 기술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철학을 유지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의사-환자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죠. 셋째,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는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웰빙을 고려합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특히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우리라는 의식은 개인의 희생을 통해 공동체를 지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의 과로,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 일부 첨단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한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년간 제가 경험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미래 의료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기술적 혁신, 비용 효율성, 접근성, 인간 중심 접근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 세계 의료계에 한국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 의료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에게 한국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첨단 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의료의 핵심 가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균형입니다. 전통과 현대, 기술과 인간성, 개인과 공동체, 몸과 마음의 균형이죠. 이 균형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의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 전반에 흐르는 철학입니다. 빠른 변화와 발전 속에서도 자신의 전통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 능력, 서구의 영향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성을 발전시키는 지혜. 이것이 한국이 세계 의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이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웰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에 가져다준 혁신과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계적인 하버드 의대 교수가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혁신성과 통합적 접근법에 감동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특별한지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감동 튜브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